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어제부터 전면 중단시키면서 제주도 내 관광지와 상가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관광업계 매출도 급격히 줄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130만 명이 찾았던 성산 일출봉. 버스 주차장에는 빈 곳이 수두룩하고 탐방로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로 1년 내내 북적였던 예전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변 가게들은 손님이 없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 100만 원 팔았으면 지금 한 20 정도 인건비 안 나와요. 4월 달쯤 저도 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중국의 한국 여행 금지령이 본격화되면서 제주 관광업계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속의 작은 중국으로 불리던 바오쟁 거리. 유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다 보니 화장품 판매점과 식당 등 상점들의 매출액이 80% 이상 줄었습니다. 집세도 내야죠. 인건비도 들어가야죠. 근데 관광객 안 온다.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정말 문 닫는 데가 속출할까 봐 진짜 걱정입니다.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온 중국인 관광객들의 분위기도 싸늘해졌습니다. 배에서 아예 내리지 않거나 쇼핑을 하지 않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에서 안 내리는 팀도 있고요. 말한말 잘 듣고 착한 사람은 오히려 쇼핑 안 해요. 특히 오늘부터는 6월 말까지 예정됐던 크루즈 입항이 대부분 취소되고 중국 노선의 항공편도 절반 이상 줄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주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건설됩니다. 하지만 행정수요 공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부지를 활용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넘게 활용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어왔던 44,000제곱미터 규모의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부지 서쪽에는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을, 북쪽에는 시민공원, 그리고 동쪽 부지는 공공시설을 위한 유보지로 남겨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체 부지의 30%가량의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나머지 70% 부지는 전체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행복주택은 도시 외곽이 아닌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주거가 인접한 시내 중심부의 구공유지가 최적의 후보지입니다.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은 원룸 수준의 소규모로 만들어지는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되고 주거 기간은 5, 6년 정도입니다. 행복주택이 메인이 아니고 행복주택은 그야말로 일부 최소만, 즉 시범적으로 저희가 행복주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공공주택 2만 호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2만 호 중에 지금 사실은 첫 삽을 뜨는 시범적인 사업이 됩니다.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중과 이도초를 잇는 도로 등이 개통되고 연삼로와 연북로 연결 도로가 확장됩니다. 하지만 도심지의 마지막 남은 공공청사 목적의 공유지를 손쉽게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시청 부지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수요에 혹은 어떤 새로운 시설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유보지로 남겨놔야 되고요. 이 행복주택은 시청 부지 외에도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과 토론회 등을 거쳐 행복주택 추진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어서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이재권 판사는 역선택 유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판결 직후 역선택에 대한 논란이 있어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선제로 치러지던 국립대 총장 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간선제로 바뀌면서 이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잡음과 비선 실세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주대 총장 선거 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1989년 이후 직선제로 실시되던 제주대 총장 선거에 간선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2년. 선거 과열로 인한 폐해를 차단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간선제를 도입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가점을 주도록 한 교육부의 압박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총장 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가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올해 말로 예정된 총장 선거를 앞두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선거도 아니었다. 어떻게 그게 총장 선거냐라는 식의 상당히 어떤 비판적인 입장에서의 접근도 있었습니다. 새로 거론되는 선거 방식은 직접 투표인 직선제와 직선제 요소를 반영한 간선제 두 가지. 제주대 교수회는 적합한 선거 방식을 찾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이달 말부터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어 구성원 의견을 들은 뒤 5월까지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대가 변화가고 있으니까 구성원들이 선택하는 안이 내가 보기엔 제대로 반영이 돼서.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제주대에 간선제를 권고한 상황이어서 교수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선거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그동안 간선제로 실시된 제주대 총장 선거가 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오는 5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의 조추첨이 마무리되면서 제주에서 경기를 치르는 나라도 결정됐습니다.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5월 21일 C조의 잠비아와 포르투갈전에 이어 이란과 코스타리카가 격돌하고 24일에는 잠비아와 이란, 코스타리카와 포르투갈이 예선전을 치릅니다. 5월 26일에는 B조의 독일과 바누아투전에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A조의 아르헨티나와 기니가 예선전을 갖습니다. 감귤과 월동채소의 국내 최대 생산지인 제주의 1차 산업 비중은 12%로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데요.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할 제주농업의 핵심 과제들을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단장 중인 감귤 과수원. 가지와 뿌리를 손질한 뒤 줄에 맞춰 다시 심습니다. 품질이 좋은 감귤나무만 골라 다시 심는 성목 이식 작업입니다. 30년, 40년 넘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해거리가 자주 해요. 도내 감귤밭의 58%는 19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나무가 오래된 데다 빽빽하게 심어져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성목 이식이 필요하지만 내년부터는 FTA 보조 사업에서 제외돼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농가 부담이 좀 가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주 감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가원 구조 개선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와 IT 기술을 이용한 제주형 첨단 비닐하우스 시설도 시급합니다. 망감류와 열대과일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생산비 절감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환경시설로 이 감귤의 생산성과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수를 한다든지 온도 제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편리하죠. 그럼으로써 저희들 그 노동력을 이렇게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주산 농산물을 다른 지방으로 출하할 때 가장 큰 부담인 해상 운송비에 대한 국비 지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출발선상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지부하고. 우리는 육지부보다 740억을 더 부담을 하는 격입니다. 특히 21세기 종자전쟁 시대를 맞아 제주에도 종자종합관리센터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제 지방청과 경찰서 수사과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 선전과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정당과 지위를 막론해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님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 횡포를 일삼은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악성 고객은 가짜 권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MBC 경남 송민화 기자입니다. 식당 주인과 말다툼하던 남성이 이내 주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냅니다. 커피숍에선 옆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가 하면 계산대에선 할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종업원에게 폭언을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갑자기 총을 꺼내 직원에게 겨눕니다. 이 남성은 이와 같은 장난감 총기를 개조했다며 마치 진짜 총인 것처럼 속여 직원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개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진짜 쏘면 장난감 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위협을 많이 받았죠. 43살 최모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진주 시내 식당과 커피숍에서 20여 차례 행패를 부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요구대로 안 해주니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겁니다. 최 씨는 결국 참다 못한 커피숍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 네, 요즘 맑고 포근한 날씨 속에 짙어지는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한낮에는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제법 쌀쌀하니까요. 나오실 땐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양호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어 호흡기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대기도 무척 건조한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서부 지역의 기온 8도 내외로 출발해서 1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도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한낮에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요즘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만큼 등산객들은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섬적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나들이하기 좋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바닷모래 채취 연장 조치에 반발해 제주 어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내 6개 수협 소속 어민 200여 명은 어제 도내 주요 항포구에서 집회를 갖고 어장 파괴와 수산자원 감소를 초래하는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의 바닷모래 채취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면서 전국 수협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제5회 4.3 평화문화상 시상식이 어제 제주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소설 부문에서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딸인 손원평 씨가 1988년생으로 상패와 상금 7천만 원을 받았고, 시 부문에서는 검정 고무신을 쓴 박용우 씨가 상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4.3 평화문학상 공모에는 전국에서 소설 125편과 시 1,400편이 응모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제주시 오등동의 한 신축 빌라 공사 현장에서 인부 57살 양모 씨가 4층 높이에서 추락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건축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크레인의 줄이 풀리면서 추락했다는 공사 현장 관계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제주시 애월읍 광영리의 한 양돈장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100제곱미터를 태운 뒤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씨가 창고로 옮겨부터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잇몸 건강을 위한 3가지.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아무 티 스테이션이나 간다. 여기서도 내 차를 알아본다. 알아서 되는 서비스를 누린다. 마음까지 맡겨야 스마트 케어. 티스테이션.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